안녕하세요. 발도록반 자서전 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변명하지 말라. 아무것도 지우지 말라.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에게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해주는 것들이 보일 것이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영국 철학자인데요. 이분의 1930년대 일기라는 저서에는요. 그 당시의 삶과 그 사회 현상을 사실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자신이 그 철학자로서 느꼈던, 또 관조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쓰기 위해서 지우고 고쳐 쓰고 또 지우고 고쳐 쓰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이 1930년대 일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요. 아직도 저는 이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고 어르신들과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근우 선생님의 이제 그만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라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글감으로 해서 글을 써볼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예전에 모 일간지에 나의 이력서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한 일이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주로 정치인, 기업인들이 많이 썼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고 잘했다고 기록했고, 그들이 공직에 있었던 시기를 따져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이력서대로라면 그 일들이 잘 처리되었어야 했지만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혼자만 잘했다고 떠드는 격이었다. 그런 이력서는 읽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선생에게 생전에 자서전을 써볼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 선생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일단 쓰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다 무엇이든지 보태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건 싫다고 했다. 자서전인데 조금 보태서 쓰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 무색해졌다. 누구도 성공한 삶, 좋은 삶을 살 수는 없다. 어떤 일도 연속해서 잘 되기는 어렵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다 간혹 한 번씩 잘 될 뿐이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면을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면과 잘한 것만을 기억한다. 특히 잘못이다 실패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다. 인생에서 한 번의 실수가 완전한 실패를 뜻하지 않듯 한 번의 성공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공과 실패,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모두가 인생을 이루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나와 내 삶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다. 잘못한 일, 틀린 생각, 오류, 엉터리 이론, 이런 오점을 알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나는 존경한다. 자기의 치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너그러우면은 나의 지난 잘못을 마주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마주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제대로 나이를 먹은 것이다. 내 인생의 전반부에 나에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과 후반에 강의를 들은 학생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내 인생의 좋은 면, 성공 사례만을 주로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실패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다. 부끄러운 점, 감추고 싶은 점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호응도가 더 높았다. 학생들은 안도했다. 교수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사이버 대학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선생님은 남들이 보기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걸 어쩌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3가지 일은 증오를 사랑으로 갚는 것, 버려진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젠가 잡지에서 인상적인 기사를 읽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자 장례식이 끝난 후 주위 사람들에게 뒤늦게 부고를 전했다. 그 내용이 감동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생전에 크고 작은 잘못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가 보다. 자녀들이 볼 때도 아버지의 잘못은 명백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을 적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께 자녀들이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는 보고장이었다. 잘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자녀들의 마음이 의미심장하다. 인생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시점에 이르면 실수와 실패,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다. 후회 혹은 속죄의 고백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다. 그게 진짜 회고록이다. 어떻게 살았건 간에 살아온 모든 인생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 앞에 설 수 있다. 나의 부족했던 삶을 통해 인생 후배들이 많은 것을 배운다면 그 또한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닐까.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의 그 생략적 인생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또 한편에서는 그분의 이제 공과 과를 글로 남기는 분들도 있죠.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간 그 이건희 회장이야말로 정말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이제 우리들이 자서전을 쓸 때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자서전을 써? 뭐 누가 읽는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부끄럽다. 뭐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말은 너무 이제 그 조금 서운한 말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누구에게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또 살아온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거창하게 뭐 자서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이근우 선생님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느낀 점, 그다음에 불현듯 생각나는 과거에 그 유년 시절, 소년 시절, 그다음에 그 패기 넘치던 그 청장년 시절의 실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공담을 참 담담하게 적는 것이 진정한 자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매일같이 무슨 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파티가 있는 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삶 의미를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근호 선생님의 그 글 속에 이러한 글감 찾기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는 도덕적 판단을 내 스스로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서전이 아니죠. 자기 비판서, 자기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뿐이 안 돼요. 도덕적 판단을 배제해야 돼요. 도덕적 판단도 누구든지 할 수 없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막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막 쓰면은 너무 반성문이 되고 말잖아요. 정말 재미없어요. 읽는 사람도 속상해요. 그런 왜 이렇게 비관적이실까? 물론 잘하신 것도 있겠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잘못된 일, 다른 생각, 엉터리 이론 등으로 이제 살아왔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담히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자서전인 거죠. 막 나의 삶을 막 너무 미화하거나 그리고 막 너무 잘한 것을 막 쓰다 보면은 또 막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외면하게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진 인생,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보여진 인생을 아는데 물론 이제 그런 내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교훈은 얻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잘못된 일만 너무 쓴다든지 또 잘한 일만 너무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돼서 읽는 사람으로 그리고 후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재미있게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거부감을 갖게 하죠. 나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제대로 나이를 먹는 것이다. 저희 어르신들과 제가 10년 넘게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서전을 써보면서 만들어 보면서 나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수 있지만 정말로 내놓을 수는 정말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별일 없는 인생이야. 부끄러운 인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내가 너무 초라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너무 고생하고 살았다라고 남들이 또 동정을 하면 어쩌나. 거기에도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죠. 정말 진짜 제대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 겸허하게 나 자신을 이게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우리는 때로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바깥으로 내놓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해. 막 봐. 또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면 나를 그것으로 공격을 해. 이런 식의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나 자신을 솔직히 내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라 그러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면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서로 예의도 지킬 수 있고. 하지만 나 자신을 솔직히 써야 하는 자서전인데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미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솔직하지 않게 쓰면은 좀 읽는 이로 하여금 좀 교훈이 덜 된다고 하나요? 교훈보다도 좀 재미를 덜 느끼게 하겠죠. 인생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시점에 실수와 실패를 돌아보고 기억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회고록이다. 그 실수와 실패담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시는 갈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에서 그런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바람소리님께서 그 10월 16일에 쓰신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티격태격한다. 며칠 전 언쟁 중 치매에 걸린 것 아니야? 하고 소리치는 순간 큰 돌덩이가 내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상대에게 던진 말이지만 나에게도 되는지 모르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사실로 다가오는 두려움 같은 느낌이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금방 닥칠 나의 자화상이다. 나이 들 만큼 들었지만 아직도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나를 뒤돌아보며 이웃을 배려하며 감싸주는 훈훈한 노인의 덕목을 갖추도록 기도해야겠다. 바람소리님의 정말 진솔한 글인데요. 저는 그 어르신의 그 불같은 성격을 굉장히 솔직하시고 한 성격을 이 글에서 읽었어요. 정말 좋은 그 글인데요. 요 짧은 글로 저한테 보내주셨지만 또 이제 그 다른 에피소드를 조금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생략을 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람소리님 감사합니다. 바람소리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르신들 아세요? 수업 시간에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글은 우리 어르신들 대면 수업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이근우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